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에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오늘도 꾸준히 내재 가치에 집중하면서 영상 만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이스라엘을 필두로 한 중동 리스크 때문에 거시경제 상황이 매우 불확실성에 놓여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가 더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식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중동 위기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미국에 대한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무쪼록 올해 3월 달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25년도에 기준금리 2차례 정도 인하를 시사하고 있었는데 일단 그 시기가 좀 뒤로 밀리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목요일 새벽이 되겠죠.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6월 19일 새벽 정도 FOMC 회의가 열리는데 매우 높은 확률로 금리는 동결될 것 같고요.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7월 30일 이때도 지금 현재 금리 동결 확률이 한 77% 정도 보여지고 있고요. 한 9월 정도 돼야지만 한 25bp 정도 내릴 수 있는 확률 절반 이상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준금리가 점점 내려가는 내러티브 속에 있다라는 거 방향성을 잘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머니 서플라이 M2 통화량 지수 또한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도꼭지를 돌려서 물을 더 콸콸 쏟아낼 수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스탠스 또 한번 천천히 고무적으로 기다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나오면서 SEC와 리플의 소송에 대한 이슈 또한 이번 주에 또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이 하향 조정한 5천만 달러의 벌금을 지금 XRP로 지급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가능성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올해 3월 정도에 백악관을 필두로 한 크립토 서밋이 있었죠. 그 당시에 도널드 트럼프가 이 암호화폐 준비금 지정 5가지의 암호화폐를 선택했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XRP, 솔라나, 에이다까지. 지금도 도널드 트럼프는 여기 Make American Great Again이죠. 마가를 하기 위해서 관세라든지 크립토 시장, AI에 대한 패권 꾸준히 가져가기 위해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 또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해당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 그들이 직접적으로 사들이기보다는 이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납세자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한에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취득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었죠. 또한 처음에는 이 5개 암호화폐를 모두 다 전략적 암호화폐 비축으로 가져갈 것이다 라고 했다가 또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이 비트코인만 비축 자산으로 가져갈 거고 나머지 알트코인들 4가지 있잖아요. 이더, 솔라나, XRP, 에이다는 이 디지털 에셋 스톡파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미국 정부가 뭐 세금이라든지 별도의 비용을 들여서 암호화폐를 사들이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범죄 수익이나 몰수나 벌금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런 디지털 자산을 확보할 수가 있게끔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합의금 5천만 달러를 현금이 아니라 이 XRP로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어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나중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산 코인들, 메이드 인 USA 코인들에 대해 그 자본이득세라고 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거든요. 이게 또 통과되게 된다면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또한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과거부터 도널드 트럼프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 ETF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미국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4월 중하순에는 트럼프 미디어와 이 크립토닷컴이 손을 잡으면서 메이드 인 아메리카 암호화폐 ETF
점점 윤곽을 잡아가고 있었다라는 거. 아마 올해 안에는 미국산 코인들의 묶음 상품, 인덱스 상품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일가 굉장히 암호화폐에 적극적이고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들은 또한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역시 찍어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낸스에 상장이 됐고요. 거래량 역시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었죠. 명불허전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거래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들과 함께 손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트럼프 일가에서 찍어낸 USD1이라는 코인이 바이낸스의 20억 달러 투자 결제 수단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수밖에 없었겠죠. 지금 현재 USD1,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달러 같은 경우 시가총액 벌써 21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USD1 보이시죠? 시가총액 기준 39위 정도 되어지고 있고요. 현재 유통 공급량을 보더라도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21억 달러를 넘은 수준을 볼 수가 있다. 매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RLUSD와 한번 비교해보고 갈까요? 지금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USD는 한 39위 정도 21억 달러치 찍어냈고요. RLUSD 같은 경우는 조금 하단에 밀려있죠. 214위 정도고 총 공급량 봤을 때 이제 막 4억 달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더리움 메인넷과 리플 원장의 주조가 되면서 앞으로 코인베이스 그리고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RLUSD의 투명성 보고서를 미루어 보더라도 유통 RLUSD가 4억 달러가 넘어갔고 이 예비기금 자체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왜 그들이 작년 연말에 출시하자마자 뉴욕 금융서비스국이죠. NITFS의 승인을 받게끔 설계해놨는지, 왜 리플 페이먼트와 RLUSD를 통합시켜 놨는지 반드시 진정성 있게 공부하셔서 XRP의 가격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에 대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달러 USD1에 좀 초점 맞춰볼까요? 현재 두 가지 메인넷 위에 초창기에 올라왔었죠. 이더리움 메인넷과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또 최근에 저스틴 선이 이끌고 있는 트론 네트워크에서도 USD1 스테이블 코인 주조가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 이 소식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중국이랑 싸우는 거 아니었어? 근데 왜 그들이 찍어내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더리움은 뭐 그럴 수 있다 치겠는데 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그리고 중국을 대표하는 트론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들끼리 뭔가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의 세력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반증하고 있고요. 트론의 창시자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도널드 트럼프에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고 후원하고 있죠. 최근에 그 오피셜 트럼프의 상위 홀더들만의 만찬에서도 저스틴 선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최대 보유자로서 참석을 했었다라는 거. 참 저스틴 선의 움직임만 미뤄보면은 좀 좋게 말해서는 영리한 것 같고요. 조금 네거티브하게 말하면 좀 살짝 영악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암호화폐에 대한 패권을 미국에서 크게 쥐고 가고 있다 보니까 이 오피셜 트럼프에 대한 토큰을 굉장히 크게 매수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와도 친화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또한 그 만찬에서는 이러한 얘기도 했었죠. 본인은 미국 대통령을 지지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트럼프의 열렬한 팬으로서 그의 만찬에 참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게 생각한다. 이 저스틴 선 역시 단순한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뒤에 중국 정부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 결국 그들이 금융에 대한 판을 새롭게 짜면서 디지털 생태계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과도기적 시점이라는 거 꼭 이해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알트코인 ETF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최소 31개 정도의 알트코인 ETF 신청이 됐고요. 이미 신청된 메이저 알트코인의 현물 ETF 숫자까지 합치게 되면은 70개, 80개가 넘어가고 있다. 그 리플의 CEO가 말한 것처럼 올해 안에 XRP에 대한 현물 ETF도 충분히 출시가 될 수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이크 반데 포프도 이제 가장 큰 암호화폐 강세장이 준비되어지고 있다.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힌트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네요. 또한 ETF 스토어를 이끌고 있는 네이트 제라시 역시 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결국에는
XRP 현물 ETF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었고요. 과거의 CME 임원이었던 팀 맥코트 역시 이미 XRP 현물 ETF 구축을 위한 데이터는 준비가 끝났다, 확보가 완료됐다라고 하는 정답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즉 될까 말까가 아니라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PEC 2025 행사에서 리플의 CEO가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스위프트 글로벌 거래량 리플 네트워크가 14%를 차지하면서 XRP에 대한 유틸리티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 과거 IMF를 크리스틴 라가르드가 이끌고 있을 때 이 제시첸과 함께 핀테크 고위급 자문단을 결성하고 있었을 때 이미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다라는 걸 미루어 본다면 그가 왜 이런 힌트거리를 제공해 줬는지 퍼즐을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리플과 SEC의 소송 결국에는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6월 16일을 굉장히 조명하고 있는데 또 너무 기대하면 실망이 큰 법이니까 끝날 때 되면 끝나겠지. 혹시나 끝나더라도 XRP 가격이 크게 펌핑하지 않더라도 실망하기보다는 이제는 완전히 레거시 금융에서 XRP를 채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타임라인이죠. 7월 14일로 연기가 됐는데 페드와이어 펀드 서비스 안에 그들이 만든 국제표준 ISO 20022 준비가 되셨는지 천천히 기다리면서 XRP에 대한 가치 반영 함께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끝까지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